3mm 이런 애들은 2.5, 3mm 이런 거 말하는데 이거를 그 스트로크라고 쓰지만 그걸 트래블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이동한다는 뜻이죠. 뭐 위아래로 이동한다고 그런 얘기인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운스탑이라는 그 거기 다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 보시면 이제 다운스탑 값이 높고 다운스탑 값이 낮고 그러니까 프론트와 리어를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론트의 다운스탑 값이 높다는 거는 내가 쟀을 때 이 값이 높다는 거는 서스암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샤시가 이렇게 있고 서스암이 이렇게 올라가야 얘가 들어왔을 때 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쇽을 조립했으면은 쇽이 굉장히 컴프레스 되거나 차가 좀 낮아지거나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론트의 그 다운스탑 값이 높다는 거는 드롭이 없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쵸? 위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오른쪽에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decrease front chassis or travel on throttle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번 써놨어요. 그러니까 스로틀을 넣을 때, 온스로 쓸 때 샤시의 위쪽으로 움직이는 양이 줄어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예요. 내가 이게 이제 샤시고요. 이게 앞이고 이게 뒤에요. 여기가 이렇게 지상이고 악셀레이션을 하면 얘는 당연히 뒤가 가라앉죠. 그럼 뒤가 가라앉으면 이게 채시가 플랫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들려야 되는데 다운스탑이 밸류가 높으면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위로 업트래블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움직여서 요만큼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앞이 조금만 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많으면 앞에 그 다운스탑 밸류가 낮으면, 값이 낮으면, 그러니까 이게 많이 풀려 있으면 얘가 내려가는 만큼 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말이 이거예요. 요 움직이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고속에서의 스티어링이 증가한다는 건데 고속의 스티어링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속이면 차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프론트에 얘가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앞뒤지만 차가 이게 앞이고 뒤니까 서스암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어 있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고속에서 앞에 움직임이 많으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수가 있는 건데 이러면은 한번 이렇게 스티어링 치면 이쪽 무게가 확 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그러니까 얘가 고속에서 트래블이 많으면 스티어링 한쪽으로 움직이는 그 무게가 치중하는 건 많아질 수 있지만 기밀하진 않아지는 거예요. 지면과의 관계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에 고속의 스티어링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반응이 조금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온스로틀 언더스테어가 증가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얘가 들리는 양이 작으니까 들리는 양의 리미트가 이제 계속 걸리다 보니까 내가 스로틀을 온 했을 때 무게가 뒤쪽으로 푹 실리잖아요. 그래야 이제 차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놈도 더 가라앉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가라앉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얘 가라앉는 양에 비해서 얘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들려서 무게가 뒤로 충분히 실려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푸시 현상이 약간 일어나요. 약간 언더스테어가 나려고 그래요. 이게 줄어들면. 이게 너무 없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프론트가 너무 없잖아요. 들어갈 땐 잘 들어가요. 근데 나올 때 약간 이렇게 쭉 하고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이따가 시간이 있으시면 앞을 더 많이 줄여보세요. 들어갈 땐 잘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올 때가 힘들게 나와요. 이렇게 막 푸시돼서 나와요. 나올 때는 앞이 어느 정도 그 트래블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평평한 노면 트랙의 스무스라는 게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이제 좀 평평한 노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평한 노면이 좋다기보다
범프가 있는 노면에 쓰는 게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굳이 뭐 스무드한 트랙에 이렇다기보다는 울퉁불퉁한 트랙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운스타 값이 낮을 때, 그러니까 드롭이 많을 때 프론트에 얘가 움직이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게도 이동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얘가 무게가 뒤로 실려서 차가 나가는 상황이 무게가 최대한 실리기 때문에 모든 그 스티어링이, 그러니까 무게 자체가 뒤에 쏠려가지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차 바퀴는 붙어있고 샤시만 이렇게 가라앉는 거거든요. 샤시가 가라앉게 프론트 트래블이 많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트래블이 없으면 덜 가라앉는다는 느낌도 약간 드는 거거든요. 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핸들링이 약간 좀 좋아지는 느낌이 나요. 그 내가 온 스로틀 할 때, 스로틀 넣을 때 스티어링을 좀 줄 수 있는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프론트 트래블이 많아지면. 한번 이따가 그 해보세요. 프론트를 극도로 좀 풀어보고 극도로 좀 조여보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셋업보드에 나와 있는 그냥 6mm, 5mm 이게 대부분 대세예요. 줄여봤자 뭐 0.5mm, 5mm, 그러니까 0.5mm, 0.5mm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에 더 이상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고속에서 스티어링 감소한다는 건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많아지면 스티어링을 쳐버리면 빨리 기민하게 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가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트래블이 많아지면. 그리고 말 그대로 범프는 이제 솔직히 이제 범프가 많은 트랙도 트랙이지만 그냥 동네에서 굴리려면 다운스탑 값을 낮춰가지고 차를, 그러니까 다운스탑 값을 낮춰서 차를 좀 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고가 5mm였던 차가 지상고를 7mm로 올리면 그냥 현 상태의 다운스탑에서는 얘를 7mm 그냥 올려버리게 되면 위에서 더 이상 스토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다가 댐핑이 탁 일어나면 댐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축구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차가 이렇게 턱턱 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스트로크를 좀 많이 주면 범프가 있는 데서 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론트 얘기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고요. 스로틀을 넣지 않을 때, 그 방수탑 값이 높을 때, 그러니까 드롭이 적은 거죠. 드롭이 적으면 그러니까 스로틀을 넣지 않을 때 보통 이제 코너링으로 들어가는 스로틀을 오프하잖아요. 틱하고 오프를 하잖아요. 근데 나 브레이킹 할 때 샤시의 뒷부분이 위쪽으로 움직이는 양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거 뭐 똑같은 거예요. 얘가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 앞이 이렇게 푹 하고 가라앉는데 이걸 이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푹 가라앉는,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전동 토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이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차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앞쪽으로 무게가 급격하게 이동을 해요. 얘가 앞이 들어가면 그와 맞물려서 뒤로 이렇게 들려야, 그러니까 뒤도 같이 들려야 무게가 앞으로 더 실리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밸류가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액셀레이션을 하는데 뒤가 가라앉는데 앞이 더 들어주면 더 무게가 많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더 이동을 해야 되는 뒤가 잡는 거예요. 턱 하고 잡는 거예요. 이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킹 할 때 무게가 과도하게 앞으로 실리는 게 좀 막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안정감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가끔 푸시나 이런 느낌도 나고 브레이크 향이 좀 적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냥 그 정도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운스타 값이 낮으니까 드롭이 이렇게 트래블이 많으면 말 그대로 스로틀을 내가 이걸 잘못 번역했나? 넣을 때죠. 인크리즈 유일 차시서 오프트롤 많이 넣지 않을 때고. 예. 양이 늘어난다는데, 이거 제가 잘못했다.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늘어난다는데 이거를 그냥 페이스트 해버렸네요.
늘어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마시면 돼요. 네. 내가 브레이킹 할 때 늦지 않을 때 그러니까 트래블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속이니까 고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때 고속에 쭉 가다가 내가 이렇게 차를 핸들을 탁 꺾으면 꺾는 상황에서 아까 트래블이 없으면은 좀 어느 정도 제어를 얘가 이제 들리는 건 들리게 하는데 너무 많이 이게 저속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들리게 해서 무게를 우측이나 좌측에 실어서 좀 더 핸들링이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T01이나 뭐 M-샷이나 이런 그 저렴한 차들이 그런 저속에서 잘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보시면 TT01 같은 건 아시겠지만 이 다운스텝이 없잖아요. 무작정 움직이잖아요. 그 쇼크의 댐퍼의 한계까지는 M-샷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 차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오프로드 차도 이렇게 몬스터 이런 차를 가지고 그냥 불리면 되게 잘 가잖아요. 얘가 보면은 차가 이렇게 롤을 하면서 가고 이렇게 롤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다가 쇼에다가요. 쇼 안쪽에 댐퍼에다가 그 스페이서를 막 넣어가지고 얘가 위를 못 들리게 한번 주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느낌도 뻣뻣하게 들어가고 나올 때도 뻣뻣하고 얘가 움직임이 부드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트래블을 들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이거는 해보시면 이제 바로바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써놓은 게 다운스탑을 조절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거기 아마 안 나왔어요. 이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운스탑 값을 얘를 조이면 스크류가 박히니까 서스하면 따라 올라가는 거고 그 값이 다운스탑 밸류가 올라가는 거고 풀면 밸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많이 이제 굴리시다 보면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나는 다운스탑을 다 맞춰서 굴렸어요. 다운스탑을 조절해봐야지 해서 얘 이제 뭐 30도 왼쪽 30도 오른쪽 30도 이렇게 뭐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다 보면 30도 바꿨는데 드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트랙의 코너링이 저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걸리는 하중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 다운스탑 스크류가 그 카본 샤시를 이렇게 계속 탁탁탁탁탁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달아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30도를 조였는데 같은 양을 조이려면 얘는 15도만 조일 때가 있고 얘는 45도나 90도를 조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굴리시면 다운스탑을 맞추실 때 맞추시고 꼭 게이지를 재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다운스탑은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거를 해보시면 제가 어느 때 다운스탑을 좀 많이 조절하냐면 트랙션이 높을 때 그러니까 아웃도어에 오픈 트랙에 나가면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한테 물어봐요. 너 드롭 값이 어떻게 돼? 다운스탑을 잘 안 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 드롭 값이 어떻게 돼? 그러면 나 게이지에서 이거는 5, 6 정도 맞췄어. 그럼 그냥 그대로 굴려요. 근데 이런 데서는 코너링에서 나올 때 그 리어가 이제 따라 나오잖아요. 뒤가 따라 나오는데 따라 나오는 이 느낌 자체가 내가 뒤가 좀 많이 출렁거리네 싶으면 저는 0.5mm 정도는 줄여요. 그럼 얘가 따라올 때 이렇게 뒤가 휘청하면서 따라오는 느낌이 좀 약간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냥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움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놈이 뒤가 이렇게 더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뒤쪽에 무게를 너무 많이 실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느낌에 리어가 보통 이제 스트로크만 따지면 그 스트로크를 예전에 저도 계산해서 썼었는데 프론트는 2.5mm 정도 움직이고요.
리어는 보통 3mm 정도 움직이게 만드는데 리어를 프론트랑 같이 2.2, 2.5 정도로 맞춘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리어를 3mm 맞추는 건 그만큼 리어 트랙션을 확보한다는 느낌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브레이킹 할 때 좀 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킹 할 때 리어가 이제 그 다운스탑 밸류가 좀 높으면, 그러니까 드롭이 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브레이킹 잘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스테빌라이징 하기에는 되는데 얘네가 그 아까 써있듯이 리어에 드롭이 적으면 브레이킹 시 안정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밸류 값이 좀 있어야, 프론트보다는 좀 있어야 얘가 무게를 프론트에 충분히 실어주는 느낌이 좀 나요. 네. 그러니까 안정감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행해봤던 느낌은 좀 약간 이질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올 때는 약간 빠른 느낌이 나요. 나올 때는 좀 덜 휘둘리는 거죠. 왜냐면 코너링 할 때 얘가 이제 더 들려야 되는데 그 프론트는 이제 돌았어요. 리어도 따라 이제 그 궤적을 따라 돌아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들리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랩 타임은 좀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차가 편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제 그거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코너가 들어갈 때는 어차피 그 리어 드롭이 적으면 안정감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약간 좀 브레이킹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나올 때 좀 그런 느낌 받아요. 얘가 좀 붙었나 땅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